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코인킹 곽두팔입니다. FTX 사태 여파가 아직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11월 9일 제가 저번 주 수요일부터 이 텔레그램 방에서 언급을 했었지만 당시 시장의 1차 충격은 FTX 거래소의 파산이라면 저는 그 다음 2차 충격은 이제 대출 플랫폼 그리고 디파이 시장 등의 이제 무너짐이 이 시장에 다시 한번 충격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제가 계속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 또 어제도 한 새벽 2시쯤 가까이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본업이 바쁘신 분들이나 또는 정보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 중에선 이렇게 실시간 정보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이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이제 순차적으로 입장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어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제네시스 관련 이슈와 또 제미니 거래소까지 FTX 때만큼은 아니지만 갑작스럽게 이제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대출 플랫폼 또는 디파이에 투자한 기관들이지만 개인 투자자들도 정말 적지 않은 규모의 투자금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 여파와 또 단순히 대출 플랫폼 하나가 무너진 게 아니라 그것과 연관된 거래소들 그리고 기관들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어제 말했던 제네시스 사태에 대해 지금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영상 시작에 앞서 아직 코인킹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은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을 준비하는 저에겐 굉장히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이제 어제 시작은 이랬습니다. 오후 3시 55분쯤 올라온 기사인데 한 크립토 인플루언서가 암호화폐 트레이딩 및 대출 업체인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대출금 상환 능력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루머가 돌고 있다며 소식을 전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100% 믿지 않았고요. 그냥 찌라시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오후 10시쯤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실제로 FTX 붕괴 여파로 인해서 상환 및 신규 대출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네시스 글로벌 트레이딩 임시 CEO는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탈의 브로커 및 딜러 역할만 이제 수행을 하며 대출 부서와는 별도로 운영이 된다며 거래 및 커스터드 서비스는 현재 문제없이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유동성 공급자를 찾는 것을 이제 포함해 여러 솔루션을 모색하고 있으며 다음 주에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제 자세한 계획을 설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제네시스 측은 FTX 파생 상품 포지션에 1.75억 정도의 달러 규모 자산이 묶여있는 상태이고 또 다른 게 지금 같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암호화폐 업계의 거물인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자회사가 제네시스 트레이딩이라는 점입니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그룹인 DCG의 자회사가 자금난으로 지금 자금 인출을 중단한 것이라는 것에 의미가 들 수 있으며 지금 특히나 제네시스 대출 상품은 제미니 거래소 상품과도 이제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 제네시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면 제네시스는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큰 장외거래 OTC 시장 참가자입니다. 2013년부터 비트코인 OTC 거래를 이제 주도를 했고 주로 우리가 아는 고래급의 대형 투자자와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을 상대했습니다. 그리고 제네시스 같은 경우 암호화폐 대출 시장에서도 이제 손가락 안에 꼽히는 곳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4분기에만 500억 달러 하나로 67조 550억에 달하는 암호화폐 관련 대출을 중개를 했고요. 작년 말 기준으로 대출 잔액은 125억 달러입니다. 제네시스의 암호화폐 대출 서비스는 세파이로 자기 자본으로도 이제 수행을 하지만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것이 지금 논란 중에 있는 제미니의 언 프로그램인데 제미니와 그리고 거래하는 고객들은 언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들의 코인을 제네시스에 빌려줍니다. 그럼 제네시스는 이걸 암호화폐 헤지 펀드나 또 다른 대출 업체에 대출을 합니다. 이렇게 대출을 주선을 해준 것이 작년 4분기에만 500억 달러 하나로 67조의 규모이고요. 지금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제네시스는 헤지펀드 등의 운영 수익으로 자신들의 수수료를 제하고 또 제미니 거래소 역시 수수료를 뗍니다. 그리고 최초 코인을 빌려준 고객들은 맨 나중에 수익을 받게 되는데 지금 이 수익을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제네시스와 거래하는 고객들은 일반 개인 투자자부터 대형 펀드, 패밀리 오피스 그리고 고래급 투자자까지 다양한데 제네시스가 입출금을 이제 중단하게 된다면 암호화폐 시장 입장에선 큰 돈줄 하나가 이제 막혀버리는 셈입니다. 디지털 커런시 그룹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시겠지만 제네시스의 뒷배는 이제 디지털 컨퍼런시 그룹입니다. 암호화폐 업계에선 최대 규모의 투자 그룹이고 DCG의 또 다른 대표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레이스케일입니다.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 비트코인 선물 ETF가 나오기 전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찾는 상품이 이제 그레이스케일의 암호화폐 신탁 펀드이고요. 이 신탁 펀드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펀드 규모로만 이제 144억 달러가 됩니다. 한화로 약 19조 정도가 되고요. 우선 이 그레이스케일은 제네시스의 입출금 중단 직후 펀드 운용은 이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네시스 출금 중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이건 뭐 사실 그동안 샘 뱅크먼이나 이제 권도영이나 다 똑같은 말을 했었죠. 그냥 똑같이 텍스트로만 영향을 받지 않는다, 괜찮다라고만 언급을 하고 있는 중이며 이제 그레이스케일 트위터에서 말한 제품, 자산 보관 및 서비스 제공 업체에 대한 추가 정보 보고서에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이 링크를 한번 들어가 보니까 그레이스케일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이클, 비케 뭐 이런 코인들의 분기별 보고서는 있는데 가장 비중이 많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분기별 보고서는 제가 못 찾는 건지 이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 혹시 확인이 되시면 댓글로 한번 부탁드리고요. 우선 제네시스 관련해서 이제 하나 더 얘기를 해보면 작년 2021년 4분기 대출 잔액이 125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리고 현물 거래 규모가 308억 달러, 그리고 선물 거래 규모가 207억 달러 정도가 되고요. 2022년 올해를 보면 올해 3분기가 좀 심각합니다. 제네시스 같은 경우 루나 사태로 3에로우가 이제 파산할 때 24억 달러를 빌려준 가장 큰 채권자였습니다. 근데 12억 달러의 손실을 입어 3에로우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DCG에선 이 채권 청구권을 이제 인수하는 방법으로 제네시스를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제네시스는 이후에도 시파이 플랫폼인 바벨 파이낸스의 파산에도 이제 노출이 됐었습니다. 이게 분명한 영향을 줬고 이에 따라 대출 잔액과 거래량이 심각하게 감소를 했습니다. 2022년 3분기에 활성 대출 규모는 28억 달러로 줄었고 현물과 선물 거래량도 이제 큰 폭으로 감소를 한 상태에서 지금 FTX 사태까지 터져 이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가 터지니 결국 제미니 거래소도 같이 문제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제미니 거래소에서 이더리움 인출 규모가 약 12,000개가 넘는 수준으로 이제 폭등을 했고 보시다시피 역대급 인출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아마존 서버에 이상이라면서 고객 자금 인출을 이제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미니 거래소의 스테이블 보유량 또한 순식간에 다 빠졌습니다. 어제 저녁인가 새벽쯤에 제가 텔레그램 방에 올려드렸었는데 당시 약 2시간 만에 1억 2천만 달러가 유출이 됐고 아무래도 FTX 사태를 겪은 투자자들이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지금 출금하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동하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땐 지금 같은 상황에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계속해서 이런 거래소 또는 대출 플랫폼 기관들의 문제가 터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핵심은 제네시스가 입출금 중단이 됐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암호화폐 쪽에선 거의 탑에 있는 대출 플랫폼 중에 하나이고 또 DCG 그룹의 자회사인 제네시스가 이런 자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낑낑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암호화폐를 대표하는 대형 기업이 자회사 하나를 커버를 못 해준다? 얘네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문제가 됐는데 해결을 바로 하지 못하거나 또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 뭔가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CEO가 나와서 말을 하는 건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다, 상관이 없다라고 할 겁니다. 근데 이제껏 그래왔고 또 어느 누가 자기 회사 망했다고 할까요? 당연히 디지털 컨퍼런시 그룹이 제네시스를 구제하기 위해 충분한 돈이 있길 바라곤 있지만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지금은 무조건 인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지털 커런시 그룹은 이제 작년 11월에도 110억 달러를 조달했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이렇게 자금을 구해와서 구제를 해줄지 이 부분이 빨리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우선 최대한 안전하게 시장을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장기 투자를 할지에 대해서 이제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이진환 전문가님 선물 텔레그램 방 1기가 종료됐습니다. 기존 1기 방에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정말 기본적인 매매의 기본 세팅부터
실제로 매매하는 과정의 강의로 진행이 됐는데 이제 이 방은 종료가 됐고요. 이제 곧 신규 두 번째 방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이 신규 두 번째 방은 약 2주간 진행이 될 예정이고 이번 두 번째 방은 이제 매매 계획에 대한 강의와 실전 매매 위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당연히 한정 인원으로만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지금 사전 참여를 하실 경우엔 1기방에 입장하시게 되고요. 여기서 입장하신 분들은 우선순위로 2기방에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 방 시작 전에 기본 세팅과 매매법을 이제 이 첫 번째 방에서 보시고 또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인 매매 기본 기능은 당연히 꼭 익혀두셔야 하기 때문에 먼저 미리 입장하셔서 이렇게 기본적인 방법과 그리고 또 기초적인 매매 기법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이제 이준환 선물 텔레그램방 두 번째 방에선 아마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런 내용들 당연히 무료로 다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전 내용들까지 다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미리 입장하셔서 익혀두시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럼 순차적으로 이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개인이 아니라 집단 지성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다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내일은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내용들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